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께서 개인 사정에 따라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서 의정부시의회 의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관련된 안내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본 회기 중에 위원회 주요 의사 일정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근본 회기 중 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국장 및 소장의 제안 설명 후 소관 부분별 심사 시 가장 설명한 서면 자료로 가름하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담당 과장 설명은 서면 자료로 가름을 하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영국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보건소장 장연국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2년도 제2회 추가 예산 계산액은 363억 1,203만 원으로서 기정 예산 362억 703만 원보다 0.29% 증가된 1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면 보건관리과 예산액 82억 9,610만 5천 원으로 기정액 81억 9,110만 5천 원보다 1.28% 증가된 1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라인 설치비 1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바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보건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지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지찬 의원입니다. 네, 소장님, 과장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자꾸 이제 막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어려움도 있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라는 궁금증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지금 신속 항원 검사라고 해서 이제 지금 요거를 지금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가 키트 검진을 해서 양성이 두 줄이 나오면 양성이죠. 근데 그 전에는 이렇게 하면은 PCR 검사를 받아가지고 확진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자가 검진 해갖고 2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속 항원 검사라는 게 그럼 그게 그겁니까 그러면? 예, 지금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신속 항원 검사라는 그 용어 자체는 네, 그 PCR 검사를 안 받고 네, 자가 진단 키트라는 걸 사용하는 그 의미를 신속 항원 검사라고 통합적으로 말씀을 하고 그 있습니다. 자체를. 네네. 그럼 그거 받는 걸로 그냥 끝나고 보건소에다 그걸로 신고를 하면은 그래 당신은 그러면 양성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기존에는 지금 역전 앞이나 용현동에 설치된 네, 그 검사소 따로 또 검사를 거기서 받았잖아요. 스스로 하는 자가진단 키트 신속 또 항원 있고. 검사는 그걸로 2줄이 나오는 거는 양성으로 인정을 안 하고요, 정부에서. 네. 그 대신 병원에서 전문의가 검사해서 2줄 나온 거는 지금 양성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그 사람은 이제 확진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예, 알겠습니다.
거기 사실상 자가 키트로 병원에 가서 양성이 나오더라도 PCR 검사를 따로 받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 며칠 전까지도 그랬었는데. 네,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병원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통해서 양성으로 판정되는 게 오늘로 3일째인데 그동안 저희 시에서 신속항원 검사로 판정받으신 분이 2,000분이 넘으시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되기 때문에 저희도 한 4,000분 정도가 3일 만에 확진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또 네, 먼저 손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예, 정선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궁금한 게 용현 망월사역 임시선별 검사소에 지금 그 PCR 검사 라인과 신속 그 항원 검사 라인을 좀 구분을 하시겠다고 해서 이제 별도로 그 검사 장소를 설치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요게 저희가 교부세가 내려온 게 2월 초에 내려왔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나라의 정부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기존의 선별검사소에 옛날에 한 줄만 PCR 줄 한 줄만 서 있는데 두 줄로, 거기에서 공간을 분리를 해가지고 지금 한쪽 현재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거 설치를 위한 비용을 내려준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그 예산이 지금 내려온 거지 그 전부터 사실은 신속항원 검사를 시행할 때부터 분리해서 저희가 지금 검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이 지출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많은 주민들이 좀 이렇게 뭐랄까 기다리는 시간, PCR도 그렇고 막 1시간 이상, 2시간 막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들 때문에 네. PCR 검사 받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그 좀 뭐죠? 그 루트 통로가 한 곳이 아니라 지금 용현동 같은 경우는 한 곳으로만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거를 좀 이렇게 분리해서 여러 군데로도 할 수 있는 건지 이 지금 비용을 가지고도 가능한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저희가 지금 그 의정부 우리 시민이 이제 PCR 검사를 받아서 검사를 하는 곳은 저 질병청에서 승인난 24개소 업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는 3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곳만. 예전에 한 군데를 했었는데 한 군데를 너무 가다 보니까 이분들 검사 용량이나 저희한테 통보되는 시간이 좀 늦을 수 있어서 지금 의정부 역전에 있는 그쪽에 있는 선별검사소에서 나오는 검체는 한 군데로 주고요. 용현동하고 망월사역은 또 그쪽이 한 군데 묶어 있고요. 요양원이나 그 요양병원 같은데 그런 데서 선제 검사하는 그것은 또 다른 곳으로 주고 지금 3군데로 저희가 나눠서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너무 우리 의정부 내 확진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이제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편함을 얘기는 주시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분리해서 잘 하고 있는 것 네.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확진자가 발생이 됐을 때 이제 사실은 일주일 해지됐다고 막 이렇게 일반적인 생활을 똑같이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왜냐하면 전염력이 그때도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해지된 동시에 그냥 자유롭게 똑같이 일상생활을 해도 된다라는 착각을 좀 함으로 해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약간 주변에 보니까 종종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문자만 주시는 거 말고 조금 더 이렇게 관리를 좀 해야지 확진자들의 수가 좀 어느 정도는 줄여들 수 있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당연하게 해지되면 마음껏 다녀도 돼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일상생활처럼 똑같이 식사를 하고 보균자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이 어우르다 보면
확진율이 더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이렇게 홍보 이런 것도 이 홍보비가 있긴 한데 신속항원 검사 홍보 말고도 좀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좀 혹시 비용을 쓸 수 있으면 예,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안내와 또 PCR 검사를 해서 확진된 사람들에게는 특별하게 또 그런 부분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 그걸 다시 또 이렇게 좀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홍보 비용이 좀 있으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예, 조금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조금석 의원입니다. 굉장히 힘든 시기를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지내고 있는데 저희도 확진이 돼봤다가 이제 풀리고 또 이제 막 계속 그렇게 우후죽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저희들조차도 이 방침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요. 그래서 한동안은 막 헤매고 물어보고 막 이러는데 사실은 저희 이제 가족들 하면서 누락의 수가 많아요. 똑같이 검사를 했는데 그 다음날 음성이 되든지 양성이 되든지 누락수가 나왔어요. 정말 운이 없게 누락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게 굉장히 힘들고 지금 여기 지금 33쪽에 신원 항원 검사 라인 설치비는 그야말로 거기에서 행해지는 뭐 텐트비부터 그게 필요한 거지. 제가 최고 궁금한 거는 신서 항원 검사를 지금도 거기서 하고 있나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거 하고 지금 가깝게는 병원에서도 하잖아요. 그러면 병원에서 검사하는 사람은 2줄이 나오면 돈을 안 받는다 그래요. 한 줄이라면 돈을 지금도 받나요? 지금 그 병원에 가서 신속항원 검사 받으시면은요. 일단 진료비 5,000원 내시면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양성 나오신 분들 기준으로는 5,000원만 내시면 되고요. 네. 만약에 음성 나오신 분들은 그 진료비 플러스 검사비까지 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지금 이렇게 양쪽에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그 검사소가 있지만 그거는 동일하게 여기 와서 신속 항원을 받았으면은 공짜고 여기 나와서 받았으면 그죠? 공짜고 병원에 가면은 돈을 또 낸단 말이에요. 이런 게 사실 안 맞아요. 어디 가서 신속 항원 검사를 해서 병원이 되든 여기 나와서 마당에 나와서 하든 동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저희들이 경험한 결과 누락의 문제, 또 이거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또 의원이다 보니까 자꾸 전화를 하고 물어봐야 하는데 저희들도 지금 행정에 지금 정부 자체도 지금 행정에 문제가 있어서 난리가 났잖아요. 44만이라 했다가 또 아침에 또 40만, 오늘 62만, 그리고 의정부가 4천 명이 넘다 보니까 아까 우리 정선희 의원님께서 말씀한 7일 만에 딱 밤 12시에 딱 해제되면 그 다음날 자유롭게 다니는 거는 사실 우리 자체가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한 3일 정도는 이렇게 마스크 쓰고 가족끼리는 그랬는데 젊은 사람들은 우후죽순 다 나와서 지금은 노인보다도 젊은 층들이 엄청 몰리고 애기들이 지금 아마 어린이집에서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뭐 단체로 태권도도 문을 닫고 왜냐면 관장님 뭐 사부님들이 다 걸려서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홍보가 조금은 타이트하게 해서 홍보를 각 유치원이나 이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어차피 교부세로 나온 돈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만 지금 이렇게 혼돈 속에 있는 게 물론 소장님이나 과장님도 답답하겠지만 저희들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할 말은 맨날 이 보건소에다만 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누락한 문제에서부터 이런 문제를 좀 잘 지배적으로 잘 생각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정 안 되면 저희들한테도 보고를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그거 팁을 얻어서 또 주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굉장히 두 분이 얼굴이 이렇게 다 빠지셨어요.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는데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네. 이기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질의라기보다는요, 하여튼 수고에 마음을 담아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제 문제는 의원님들이 먼저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이지 않아서 지금 혼란하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변화. 또 말로는 현대식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적인 것만 현대식이지 사실은 이렇게 비상사태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게 이제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의원조차 모르는 것도 모르지만
보건소와 학교에서도 이 체계성이 안 갖춰져 있다는 거는 왜 그런지 그거에 대한 게 이제 궁금하고, 물론 갑작스러운 이제 그 감염 환자가 늘으면서 그거에 대한 대책 방안이 아직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혼선을 빚을 수 있는데, 그 혼선을 빚을 때 누군가가 컨트롤 타워에서 우리 국가에서 하든 뭐 도에서 하든 또 우리 뭐 보건소에서 하든 뭔가가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감염이 됐을 때 며칠 동안 쉬어야 되는가, 그것도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저기 보건소에서는 7일이라 그러시죠? 학교에서는 10일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감염이 됐을 경우에 가족은 지금 이제 가족이 감염이 되면 가족이 걸렸어도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것조차도 진행 과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기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관에서 아이가 감염이 됐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이런 구체적인 게 몇 가지 없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서 비상 체계망을 정리해 가지고 2월 20 며칠 날 짜로 3월 며칠 날 짜로 가족이 확진됐어도 가족 구성원은 활동하는데 문제 없이 한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좀 정해지면 되는데, 제가 대화를 듣고 저는 한 번도 뭐 거기 대화에 껴서 얘기를 해본 적은 없지만 말이 다 틀리니까 나중에는 정부가 왜 이래, 보건소는 뭐 하는 거야,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요청을 하고 싶은데 업무량이 지금 과중한 그런 상태에서 제가 또 요청하기에도 참 죄송하고, 지금도 역시 또 이렇게 요청하는 제 자신도 과연 이게 내가 맞는 요청을 하는 건지 이렇습니다. 24시간이 모자라서 48시간도 모자란 이 상황에서 체계를 갖춰라 뭐 탓하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알 때 빨리 변동되면 몇 월 며칠자, 중요한 게 그냥 그렇대 이렇게 하면 혼란해요. 몇 월 며칠자로 이렇게 변동됐다, 이게 좀 알려졌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확진자가 결정되는 상황을 보면 그전에는 후에 나타났거든요. PCR 검사가 난 다음에 열이 났고 그러고 나서 3일 있다 검사를 했는데, 지금은 사전에 열이 많이 나요. 좀 제 자랑을 하자면 우리 지역의 시의원님들은 다 걸리고 저만 지금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분들 이렇게 보면은 그 전부터 몸이 아파요, 뭐 목이 걸걸해요 이러면서 3일 전에 이렇게 며칠 전부터 몸이 자꾸 아프면 그 다음에 검사를 해보면 결국에는 양성인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안내조차가 없다는 거예요. 학교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뭐 교육기관이든지 회사 단체든지 이런 현상이 사례가 있으니 이거에 대한 주의점을 뭐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게, 그러면 누군가가 저희 같은 사람이 옆에서 받아 적어서 워드를 쳐서 한 잔씩 돌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시의원으로서 저희들한테 질문을 많이 해오긴 하지만 어제 2,000명이었는데 오늘 5,000명인데 자기는 대책 있어? 이러고 제가 사례를 들어서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가 좀 정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소장님, 과장님들이 또 걸리지 않고 이렇게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산을 보면 예산에 지금 시민들이 뭐가 걱정이냐면 한꺼번에 걸린 그 양성 환자와 또 양성 예정자라 그래야 되나? 그렇게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하고 섞어놓는 게 이제 가장 문제가 돼서 이렇게 라인을 지금 2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안내도 없어요. 안에서는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그거에 대한 인지를 잘 못하고 있고, 아까도 우리 안지찬 의원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여쭤봤지만 신속 항원 검사하고 그다음에 자가키트하고 그다음에 PCR 검사에 대한 체계성조차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게 좀 빨리 신속하게 우리가 좀 지혜롭게 이해를 한다면 그 과정을 밟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제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감기에 다 걸리니 조심해라. 그런데 이러이러하다라는 등 어떤 이제 근거 없는 얘기는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어떤 뭔가에 대한 안심된 그런 체계성을 좀 보이자고 한 것이 제가 두루두루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떻다 이러는 것보다 체계성에 대한 그 불확실성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하니 그거에 대한 대처는 조금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예 이거는 감기니 감기처럼 스스로 알아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이제 과도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지만 그 과도기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 타워의 지도자로서의 리더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역할을 좀 부탁하고 싶어요. 죄송하지만 네 하여튼 피곤하고 바쁜데 제가 기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학부모, 회사 이런 데를 다 제가 여쭤봤어요. 근데 제대로 아시는 분이 저 또한 없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도시주택국장이 명예퇴직에 따라서 현재 공석으로 주무과장인 최창순 도시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럼 최창순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최창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3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523억 4,312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523억 3,013만 1,000원보다 1,299만 7천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회계가 514억 5,495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514억 4,196만 원보다 1,299만 7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억 8,817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의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8쪽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 국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지적 재조사 사업비로 총 1,299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세부사항은 위원님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도시주택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계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보고해 주신 거 내용을 잘 받았고요. 본 의원이 궁금한 거는 지적 제조사 사업 운영이 지금 꼭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 작년 9월 달에 그 간해시 돼가지고 그걸로서 본 예산에 반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확정돼서 된 대로 저기 그 예산안은 저 국비가 그 우리 1회 추경 때 그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부득이하게 요번에 2회 추경이 올리게 됐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지금 통례적으로 봤을 때 예. 계획했던 것보다 준다고 내실을 해고 내실을 해놓고 거의 이제 정산할 때 가서 예산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 때문에 이제 갑자기 급할 때는 추경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22년도에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내시는 2022년 1월 달이 됐지만 왜 굳이 이 사업할 때 지금 현재 예산액이 없어서 일을 못 하고 있어서 지금 올린 건지 저희가 지금 4월 달에 또 이제 회의가 있잖아요. 임시회가. 그러면 그때 올려서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지금 꼭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요게 저희가 그 국비에서 이제 간해시에다가 이렇게 확정대시가 내려온 이유가 뭐냐면은 네. 이게 그 국비로 내려오는 거는 거의 측량비입니다. 네. 측량비인데 그 측량 그 수수료 단가가 네. 그 매년 그 국토부 장관이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작년 거하고 이제 올해 거하고의 그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늘어나다 보니까 그거를 만큼 늘어난 만큼에 대해서 추가로 더해서 이제 국비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억 2천 정도, 1억 1200만 3천 정도가 예.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 이 말씀입니까? 네, 요거는 그래서 요거 네. 필지별로 단가가 있기 때문에 네. 그 고시된 단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국비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국비가 내려온 거는 그래서 나중에 의원님이 그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요거는 다 집행이 할 겁니다, 저희가. 100%. 아니 그거보다 예, 예. 그건 뭐 이제 보다 일을 좀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예. 지금 저희가 갑작스럽게 지금 원포인트로 회의를 하게 됐는데 이런 것들을 줄일 방법이 뭐고 안 줄일 수 없는 방법은 문제는 뭔지를 좀 알기 위해서 그러면 토지정보과 같은 건 지적자 조사는 이렇게 시간을 다투거나 이렇게 무계획한 건 아닌데 왜 여기 굳이 이번에 추경에 넣었을까? 다른 2차 추경이니까 우리도 이참에 껴넣은 건지 꼭 예산이 없어서 껴넣은 건지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왕이면 원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본 의원의 결론입니다. 이게 그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그 이게 성립전 예산은 그 다음에 추경에 꼭 그 산정하게 거기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꼭 저희가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 이번에 꼭 편성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원포인트를 해야 예, 되는 예. 거예요. 예, 거기에 그러니까 원래는 꼭 요 시기에 안 해도 되는데 지금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생활지원금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요번에 꼭 나가야 되는 다른 부서에 예산이 있다 보니까 추경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같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러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요번에 추경에 꼭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지정재정법에 의해서. 과장님과 제가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예. 이제 제가 결론을 얻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예. 본 의원의 취지는 되도록이면 원포인트 사용하지 말고 일반 회의 때 이렇게 집행을 해주면 저희가 지금 선거 때고 굉장히 바쁘거든요. 굉장히 정말 바쁜 이 실정에 이틀이라는 시간이 저희한테는 되게 굉장히 소중한 4년의 제일 소중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틀을 원포인트 시간으로 쓰는데 그럼 이거 뭐 토지정보과는 왜 들어왔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서로가 이제 서로 소통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기 때문에 도시주택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재 맑은물 사업소 소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맑은물 사업소장 이영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맑은물 사업소관 2022년도 제2의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의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 기존 예산액보다 3억 5천만 원이 증액한 89억 6,13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3쪽과 45쪽입니다. 43쪽 하수관리과에서는 도비보조금 내시 변경 내시에 따라 2022년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 2022년 중량천 하도정비공사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 사업소관 2022년도 제2의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사항은 위원진들의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하수관리과 심사에 앞서 유회섭 하수관리과장이 개인 사정에 따라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담당 팀장인 이규현 하천관리팀장으로부터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이규현 하수관리팀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정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냥 총괄적으로 여쭤볼게요. 그 지금 유지관리 사업 예산 나온 거에 지금 중량천 하도정비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간이 어디 부근의 구간을 지금 하도정비하는 건지 42페이지예요. 중량천 1원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어서 그 구간이 어디 구간인지만 설명 주시면. 예. 중량천 준설공사에 관계돼서 예산 편성된 건요. 지금 우리가 지방하천은 좀 내려왔거든요. 지방하천은 중량천에서 그 부용천하고 배수천 만나는 부분 있잖아요. 합류부 그쪽에서 많이 준설토가 많이 쌓여요. 해마다 그쪽에서. 준설토. 네, 그 부분을 갖다 이제 준설하는 거거든요. 그쪽을 집중적으로 좀 할 거예요. 지금 보니까 부용천이 전년도보다는 이렇게 물도 좀 수심이 좀 높아진 것 같고 전에보다는 거기도 준설 작업을 혹시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보니까 좀 그 물 수질도 좀 양호해진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좋고 또 그 자전거 도로랑 산책로 포장 예산이 좀 집혀 있어서 지금 호원동이나 중량천 쪽은 그나마 그래도 조금 정리가 많이 돼 있는데 저쪽에 이제 그 부용천 끝에 있는 쪽은 아직 좀 미비한 곳이 군데군데 이제 그 바닥 파손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을 위주로 하시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죠? 지금 준설 공사는 준설은 이제 하천 안에 있는 모래 같은 거 퍼내는 거고 지금 준설. 뒷장에 보면 2억 5천인데 도비에서 도비로 좀 내려온 돈이 있거든요. 그 돈 가지고는 지금 그 밀락전 합류부 있잖아요. 부용천은 밀락전 합류부 옛날 용역산업단지 롯데마트 네, 앞에 맞아요. 그 앞에서부터 저쪽 탑전역까지 그 하도를 좀 정비할 겁니다. 그쪽 라인을 네네. 하시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나요? 네, 이계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얼른 과장님 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빨리 과장님 되세요. 네. 하여튼 지금은 이제 지금 원포인트로 올라온 상황에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꼭
지금이어야 하는지 제가 이제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교부금이 어떻게 해서 신청이 됐고 어떻게 해서 전달이 됐는지를 잠깐 듣고 싶습니다. 그분 네. 지금 이제 교부금이 도비에서 2억 5천이 나왔죠. 네. 그러면 2억 5천에 대한 게 공정률이에요. 네, 보조금. 설계 10%.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것까지 제가 좀 뭐 이 시간에 다 뭐 거론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여튼 교부금이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 의정부 시의 예산이 하다가 마른 공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 교부금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교부금 편성이 된 건지, 그리고 지금 원포인트에 이때 추경에 넣어야 되는 이유는 뭔지 가장 궁금한 게 두 개입니다. 교부금 같은 경우는 저희 또 지방하천에 대한 교부금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이제 지방하천 총 6개 하천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원래 관리청이 이제 경기도입니다. 그걸 이제 업무를 우리가 위임을 받아가지고 그 업무를 하고 있어요, 관리를. 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유지 관리를 이제 신청을 하면 교부가 이제 내려오는 경우군요. 그래서 보통 이제 도비로 거의 다 해요, 예산을. 그럼 이게 저희가 프로포자를 먼저 계획서를 먼저 내요, 아니면 그쪽에서 임의적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계획서를 내죠. 계획서를 내죠. 네, 네. 그러면 이거 말고 맑은 사업소에서는 계획서를 낼 사업이 별로 없습니까? 지방하천에 관한 사항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네, 지방하천에 관한 사항 많이 이거밖에 없어요? 있어요. 지금 있어요? 이제 11호도 일부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본 의원은 지금 이제 여기가 자전거도로 재포장이에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사업이 되게 바쁜 것들이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교부금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 재포장에 이렇게 10억이라는 지금 10억이죠. 10억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포함해서 10억이야. 2021년도에 10억을 썼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2억 5천이 지금 이것도 사업 안에 포함된 예산이 아니라 공정률이야. 그러면 또 이제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 지금 페이지 41쪽. 지금 2억 5천이 맞나 확인해 보세요. 2억 5천이 지금 맞습니다. 받은 거죠. 네. 그럼 2억 5천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우리 시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 총 예산이 지금 현재 3억 5천이 돼 있잖아요. 2억 5천. 아, 2억 5천이. 네. 근데 이제 3억 5천 총 예산이 3억 5천이잖아요. 총 예산이 3억 5천. 작년에 이제 2021년도에 2월 된 사업이 1억이고 네. 올해 지금 2억 5천을 더 세워서 3억 5천입니다. 네. 근데 이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현재 15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15억이요. 예. 그래서 내년도 올해 예. 특별 조정금을 그 저희가 14억 정도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네. 받아올 생각이고요. 네. 지금 현재는 계획이 그렇게 돼 있고 12로 한 2억 정도를 쓰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11호 2억을 쓸 계획이시다. 예. 그러면 그 지금 호암보수 사업에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설명하신 거는 지금 사업량, 호암보수 및 자전거도로 재포장 공사가 1000제곱미터거든요. 그럼 이거에 좀 15억이 든다는 말씀이세요? 더 들어갈 거라 이거죠. 지금 현재는 요거는 그 일부분만 지금 들어가는 거고요. 15억 정도 있어야지만 5km를 공사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총 예산이 15억 정도 든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네, 이해됐습니다. 근데 다음에는 총 예산이 얼마고, 총 예산이 15억이고, 그다음에 2억 5천이 도비에서 왔고, 지금처럼 시비에서는 2억을 뭐 플러스해서 쓸 계획인데,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할게요. 저희가 이것만 아는 게 아니라 사업안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냥 모르고 내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그 프로포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서는 우리가 계획을 제안해서 이렇게 받은 거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 미안하지만 특별하게 바쁘시지 않을 때 지금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것을 계획서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네. 이견
팀장님이 참 열심히 하시는데 과장으로 아주 미리 예비 시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규현 다음은 하수관리과에 대한 소관 예산에서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맑은물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규현 팀장님 입에 달아서요. 잠깐만 앉아 계세요. 잠깐만. 위원 여러분, 개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 의원의 조례 제11조에 따라 조금석 의원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개수 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도시건설위원회 조금석 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수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세출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 회계 세출 예산 총 3,515억 8,839만 2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3,511억 2,039만 5천 원보다 0.13% 증가된 4억 6,799만 7천 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심사는 의정부 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예비 심사에 해당되며 별도 개수 조정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수 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의원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나요? 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조금석 의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조금석 의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